예, 지난 재보선에서 극명하게 갈렸던 20대 남녀의 표심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진중권 전 교수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셨죠? 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왜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셨는지요? 아이, 그냥 공교롭게 몇 번 어그러졌어요. 예. 자,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아서 좀 직접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번 선거에 20대 남녀 표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 이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논란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20대니까 같은 연령대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같은 당에 대해서 남녀 득표율 차이가 한 30% 넘게 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고 이제 최근의 사회 현상이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있고 예.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공감을 했으면 그럼 그걸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뭔가 남녀가 좀 화해하고 화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너네 이제 싸우지 마 하든가 아니면 아직 우리나라는 여성이 너무 약자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윽박질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그 결과를 두고 20대 남성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남성들이 분노해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도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20대 남성 같은 경우도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불공정과 내로남불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워낙 컸는데 지금 이 20대의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도 여자들한테 압도당했던 세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볼 때 사회에 많은 제도는 아직도 여성 우대적인 게 있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창업이나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가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장애인보다도 더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를 우리 제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20대 남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도를 우리가 좀 손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20대 남자하고 여자들이 양극단에서는 서로를 자기가 다 우월하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치권이 20대 남녀를 분열시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20대 남자들에게도 우리 사회는 지금 20대의 경우는 너희들이 보는 게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다른 세대와 여러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약자인 경우가 많으니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찬찬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합리적인 다수를 형성시키는 것이 양극단에 서로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로 싸우는 양극단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20, 30대의 감정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20, 30대 젊은 층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또 당 차원의 논의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정치권은 사실 거기 매달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 경제가 예전에 기회가 많았던 경제에서 기회가 굉장히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이 20, 30대들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뉴스 하신 그 비트코인 같은 문제도 사실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러니 가장 원칙적으로는 전체 파이를 늘리는 정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윗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어떤 사회적인 협약이라는 것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굉장히 기회가 많을 때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위주의 룰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올 구멍이 너무너무 작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서로의 좀 양보가 필요한 거죠. 자, 물론 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긴 합니다만 이번 국회가 특히 이제 좀 초선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이제 윤 의원 같은 분은 국민의힘에서는 뭐 서울시장 후보 얘기도 나오고 또 이번에 당대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주춤주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게 잔치처럼 우리 당이 혁신하는 에너지가 모이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는지 그것은 좀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그 과정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대표가 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까?
저는 사실 당대표가 되기에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예. 경륜은 뭐 선배들한테 빌릴 수 있는데 뭔가 이번 당대표는 그 대선 플랫폼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정함과 쇄신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초선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면보다는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쭉 그 축적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축적이 안 되면 뭔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 그런 과정에서 제가 뭐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니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내 초선들의 역할이 좀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 이런 분석도 많이 해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너무 답을 다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할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아직 1년이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야당도 뭔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 정부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순리를 다 어긴 거죠. 가장 예. 대표적인 것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룰을 그러니까 김상조 씨나 박주민 씨를 보면 예.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룰을 국민 전체한테 강제를 하는 바람에 시장을 망가뜨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순리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공급을 풀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을 수정하고 그러면 이게 순리대로 두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대표는 어쨌든 안 나가시는 거죠? 뭐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신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